말씀드릴 내용은 알테라의 대표적인 로코스트 제품인 사이클론 5와 그리고 이제 뭐 초기에 저희 오프닝 때 말씀드린 CPLD 제품군인 맥스 5, 맥스 2 그리고 차기 CPLD 제품군에 대해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알테라는 알테라의 로코스트 프로덕트 제품군은 FPGA 프로덕트와 CPLD 프로덕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FPGA 프로덕트는 저희가 2002년부터 130나노미터의 사이클론을 시작해서 65나노, 60나노에 이르는 사이클론 3와 4 그리고 현재 지금 28나노 LP 공정을 이용하는 사이클론 5 사이클론 5 같은 경우는 FPGA만 이제 내장이 된 디바이스고요. 거기에 코아텍스 A9 듀얼 프로세서를 같이 통합해서 만든 사이클론 5 SoC 디바이스 이렇게 해서 그 FPGA 로코스트 제품군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CPLD 제품군은 그 18마이크론의 맥스2 디바이스부터 맥스5 디바이스까지 현재 출시가 돼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그 양산 제품들이고요. 지금 언제나 원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차기 저희 내년도에 그 플래시 공정이 포함된 차기 로코스트 제품을 저희가 출시할 예정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뭐 피처나 이런 것들 간략하게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테라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제품군들이 그 밑에 FPGA 제품군들이 이렇게 쭉 소개되고 되어 있는데요. 사이클론 5, 로코스트 제품인 사이클론 5, 미들레인지 제품인 아리아 5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엔드 제품인 스트라티스 5, 그리고 하드카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스트럭처드 에이직인 하드카피 5, 그래서 스트라틱스 5 제품을 코스트를 줄이고 파워를 다운시켜서 퍼포먼스를 더 증가시킨 그런 제품인 하드카피 5 제품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IP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툴인 QSYS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합 툴인 쿼터스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디바이스들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인베디드 프로세스 쪽에서는 현재 죄송합니다. SoC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 와이어된 ARM 코아텍스 듀얼 코어가 내장이 되어 있지만 다른 디바이스에서 굳이 뭐 ARM까지의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저희가 특별히 인베디드 프로세서 제품 IP로 ARM이라든지 ARM 코아텍스 M1 그리고 MIPS, 니우스트 프로세서라고 해서 소프트 코어 그래서 이런 제품군들을 IP화 형식시켜서 지금 보시는 사이클론 5, 아리아 5, 스트라틱스 5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베디드 IP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알테라 같은 경우는 HP하고 LP 공정 TSMC의 HP, LP 공정을 이용해서 제품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공하는 밴드들이 뭐 알테라, 퀄컴, AMD, 렌노직 뭐 이런 여러 가지 엔비디아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여러 가지 밴더들에서 TSMC의 28나노 HP 공정과 HP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고요. 28나노 LP 공정, LP는 로우 파워 공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공정들을 이용해서 여러 밴더들이 메이저 밴더들은 주로 이런 HP와 LP 공정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여러분들께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8나노 HPL 공정을 사용하는 밴더도 있어요. 예. TSMC의 28나노 공정은 총 4가지로 나눠집니다. 28나노 HP, 28나노 LP, 28나노 HPL, 28나노 HPM. M은 이제 모바일 쪽에 타겟해서 만든 디바이스고요. 총 4가지 공정이 있는데 HPL 공정을 쓰는 회사는 자이닉스 같은 경우는 28나노 HPL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밴더들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패스를 선택을 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2011년도에 TSMC에서 28나노 제품에 대해서 TSMC의 팹을 이용해서 볼륨 프로덕트를 진행하고 있는 밴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TSMC의 28나노 프로덕트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와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나운스하는 기사의 하나인데요. 이 기사 내용 중에 보면은 알테라 같은 경우는 TSMC하고 한 18년 정도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의 현재에 들어서 고객들의 다양한 디자인 리퀘어먼트라든지 코스트 다운, 파워 다운 뭐 이런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TSMC에서 제공하고 있는 28나노 LP 공정을 이용해서 채택을 해서 아리아5, 사이클론5 같은 28나노 LP 공정이 채택된 디바이스를 출시하고 있는 거고요. 퀄컴 같은 경우도 퀄컴 자사의 첫 번째 스마트폰 프로세서가 인티그레이션된 프로세서를 위해서 TSMC의 28나노 LP 공정을 이용해서 로우파워 구현을 한 칩을 생산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메이저 반도체 회사들은 TSMC의 28나노 HP 공정, 퍼포먼스를 중요시하는 그런 프로덕이 필요한 제품에서는 28나노 HP 공정을 채택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로우 코스트, 로우 파워를 중시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28나노 LP 공정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여러분들께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TSMC의 28나노 LP 공정을 이용해서 제작된 사이클론 5 FG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론 5 FGA는 로우 리스트 시스템 코스트와 로우 리스트 파워를 지향하는 제품으로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로우 리스트 시스템 코스트 부분에서는 사이클론 5 같은 거는 기존의 FGA들을 사용하시길 보면 FGA에 들어가는 전원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사이클론 5는 트랜시버 IO 전원들, 유저가 이제 뭐 3.3V IO, 2.5V IO 이런 IO 전원들을 특별하게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 디바이스가 코어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원은 딱 두 가지. 1.1V 코어 전원과 2.5V 파워 이렇게 두 가지만 요구하는 아주 심플한 디바이스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워를 설계하실 때도 굉장히 심플하게 파워를 설계할 수가 있고요. 동작 중에도 언제나 로직의 어떤 특정 부분만을 리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다이나믹하게 해당 부분을 변경해서 런닝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한 파셜 리컨피그레이션 기능이라든지 컨피그레이션 비아 프로토콜 PCI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호스트 PC에서 FGA를 컨피그레이션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사이클론 5 FGA는 내장하고 있습니다. 코스트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이클론 5 FGA는 와이어본드 패키징을 채택을 했고요. 파워 다운과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로우 코스트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하드 IP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DDR 메모리 인터페이스라든지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사이클론 5 FGA에 하드 IP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 PCI 익스프레스나 DDR 메모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뭐 IP에 대한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거가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하드 IP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디바이스에서 이미 퍼포먼스에 대해서 검증을 다 했고요. 타이밍 미트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해당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 타이밍 미트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저희 자사 60나노 사이클론 4 제품에 대비해서 한 40% 정도의 파워 세이빙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이클론 5의 기본적인 디바이스 리소스를 보면 사이클론 5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최대 300K LE까지 로직 리소스를 가지고 있고요. 11메가비트의 인터널 메모리, 그리고 560개까지의 유저 IO를 디바이스 패키지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 IP는 PCI 익스프레스는 2개까지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도 DDR3, DDR2, LPDDR2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메모리에 대해서 총 2개의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시버가 포함된 사이클론 5 제품에서는 12개의 5기가 트랜시버, 12채널의 5기가 트랜시버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제품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클론 5 FGA를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여기 E 베런트, GX 베런트, GT 베런트, SE, SX, ST 이렇게 총 6가지 종류로 사이클론 5의 제품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FPGA라고 표시된 이 부분은 여기 E 베리언트 GX, GT 이 부분은 FPGA에 대한 리소스들만 가지고 있는 제품군이 되겠고요. S라고 여기 앞에 프리픽스가 붙은 S, SX, ST 이런 제품들은 그 ARM 코아텍스 A9 멀티 프로세서가 들어있는 요 FPGA 제품에 플러스로 요 ARM 코아텍스 A9 멀티 프로세서가 포함된 인티그레이션 된 그런 제품. 그래서 토탈 6가지 제품을 사이클론 5 FPGA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언트는 코스트와 파워에 옵티마이션 된 제품으로서 트랜시버만 제외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FPGA 순수 로직이라든지 DSP 블락, PLL, 다양한 유저 I/O 이런 것들을 E 베리언트와 SE 베리언트에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GX, SX라고 되어 있는 이 제품들은 트랜시버가 3기가 데이터 레이트까지 제공하는 트랜시버를 내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하이어 한 5기가까지의 트랜시버 스피드를 요구하는 제품에서는 사이클론 5 GT, 사이클론 5 ST 이런 제품군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파워 부분에서는 약 40% 정도, 그래서 저희 기존 사이클론 4 60나노 디바이스 대비 40% 정도의 파워 다운을 가져온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파워 다운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유는 저희가 28나노 LP 프로세서에서 로우 캐패시턴스와 멀티 스레스홀드 트랜지스터를 채택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다양한 그 채널 랭스라든지 코어 볼테이지를 줄임으로써 40% 정도의 파워 다운 효과를 그 프로세스 공정에서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득을 본 부분이 다이나믹 커런트가 50% 정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다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그 28나노 LP 프로세서에서 로우 캐패시턴스 멀티 스레스홀드 트랜시스터 요거를 채택을 하고 또한 그러면서 한 15% 정도 다운이 됐고요. 기존 60나노 디바이스 대비. 거기에서 기존 60나노에는 저희가 뭐 하드 IP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드 IP 컨트롤러라든지 로우 파워 트랜시버 그리고 그 효과적인 그 열을 방출할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한 25% 정도의 그 아키텍처적인 면에서 파워 세이빙 효과를 저희가 달성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토탈 한 40% 정도의 파워 세이빙 효과가 28나노 LP 공정과 저희가 디자인한 아키텍처 상에서 두 가지를 합쳐서 한 40% 정도의 파워 세이빙 효과를 저희가 거둘 수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뭐 디자인마다 이제 여건 약간 다른 점이 있겠지만 저희 쿼터스 툴에서 파워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레이드 오프가 약간은 있어요. 뭐 파워 옵티마이제이션을 쓰면 퍼포먼스가 약간 떨어지는. 하지만 커스터머가 원하는 퍼포먼스에 미트한다면 그런 기술을 적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의 파워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저희 쿼터스 투 툴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여기 세 가지 LP 프로세서와 그다음 디바이스 아키텍처 이런 것들은 그 공정과 아키텍처 저희 알테라의 이제 기술로 인해서 된 거고요. 요거는 하드웨어 기술로 여기 쿼터스에서 10% 정도 파워 테크닉을 사용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10% 정도를 또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사이클론 4 FPGA와 사이클론 5 FPGA의 아키텍처적인 면을 어떻게 더 변화를 했고 어떠한 신기술을 추가를 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5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직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있는 LUT, 저희가 룩업 테이블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이 룩업 테이블에서 기존에 저희 하이엔드 제품에서 쓰는 그런 룩업 테이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DSP 블락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18x18 멀티플라이어에서 풀 프리시전 멀티플라이어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인풋은 18바이트지만 아웃풋이 18비트이기 때문에 36비트가 사실은 나와줘야 풀 프리시전 멀티플라이어를 구성하는 건데 기존 사이클론 4 같은 디바이스는 그 풀 프리시전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사이클론 5 디바이스에서는 18x18 멀티플라이어에서는 풀 프리시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도 그 다양한 커스터머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M10K라는 메모리로 저희가 아키텍처를 변경을 했고요. 기존의 그 로코스트 제품에 없던 M램이라는 메모리 구조도 사이클론 5에서는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하드 IP도 PCI 익스프레스 메모리 컨트롤러 추가를 했고요. 더불어서 호스트 프로세서급의 ARM 코어텍스 A9 프로세서를 그 FJ 코어에 인테그레이션 함으로써 그 인베디드의 어떤 요구가 필요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클론 5 FJ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은 각각 하나씩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기본이 되는 그 로직 엘리먼트, 그래서 룩업 테이블 구조에 대해서 보면요. 기존의 사이클론 4 같은 경우는 4인풋 룩업 테이블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그 4인풋을 넘어갈 때는 로직을 굉장히 좀 많이 쓰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사이클론 5 FJ로 오면서 저희가 4인풋 룩업 테이블 구조를 버리고 어댑티브 ALM, 어댑티브 로직 모듈 구조로 어댑티브 로직 모듈 구조는 저희 하이엔드 제품군인 스트라틱스 5에서도 같은 그 로직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는 구조로서 그래서 좀 더 그 플렉셔널한 그런 디자인을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7인풋이라든지 그 다음에 4인풋 2개 그 다음에 6인풋 2개 그 다음에 뭐 4인풋, 6인풋 하나 이렇게 하나의 그 어댑티브 로직 모듈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을 했고요. 또한 그 팬아웃이나 타이밍 클로즈를 좀 더 커스터머 디자인에 맞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사이클론 4 같은 경우는 4인풋 멀티플라이어에 레지스터가 하나 이렇게 해서 기본 그 룩업 로직 엘리먼트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이클론 5로 오면서 어댑티브 LUT에다가 레지스터도 최대 4개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아키텍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타이밍 클로즈라든지 하이 팬아웃이 필요한 디자인 이런 것에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DSB 블락이 가장 그 획기적으로 변경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이클론 4 같은 경우는 18x18 멀티플라이어에 아웃풋이 18비트 그래서 풀 프리시전이 안 되고 유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츄레이션이나 트렁케이션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러한 멀티플라이어 구조를 사용했었는데 사이클론 5로 오면서는 베리어블 프리시전 DSB 블락을 해서 한 DSB 블락에서 9x9 멀티플라이어는 최대 3개까지 18x18 멀티플라이어는 2개까지 독립적으로 다 돌아갈 수가 있고요. 27x27 멀티플라이어는 하나까지 이렇게 될 수 있고 18x18 멀티플라이어는 풀 프리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아웃풋이 72비트예요. 그리고 인풋은 108비트거든요. 108비트는 18비트짜리 인풋 멀티플라이어 인풋 4개 그리고 18비트 코에피션트 2개 그래서 필터를 구성할 때 각각의 하나의 베리어블 프리시전 DSB 블락에서 18x18 멀티플라이어 필터 구조를 2개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게 풀 프리시전 연산이 돼서 아웃풋이 36비트짜리 개별적으로 2개 그래서 토탈 72비트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로 사이클론 5가 로코스트 제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구조는 저희가 뭐 미들레인지인 아리아 5 그 다음에 스트라틱스 5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가장 획기적으로 변경된 게 DSB 구조가 이렇게 좀 더 커스터머의 디자인에 맞게끔 변경이 됐다. 그리고 리소스를 많이 재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하드엔드로 여기 지금 보시는 애더라든지 프리 애더라든지 인티그레이트된 코에피션트 뱅크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코에피션트 뱅크는 18비트 멀티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8스텝의 코에피션트를 하나의 DSB 블락에서 다른 메모리, 익스터널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DSB 블락 자체에서 코에피션트를 로드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하이 퍼포먼스에 그 다음에 리소스를 많이 줄이는 그런 효과들을 거둘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이 이 피드백 레지스터와 멀티플렉서예요. 그래서 이 DSB 블락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때 피드백 패스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하나의 그 필터 구조를 독립적인 두 체인으로 구성을 해서 타임 멀티플렉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사이클론 5 DSB 블락에서는 채택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인베디드 메모리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메모리는 저희가 이제 그 로코스트 제품 프로덕트 마케팅 엔지니어들이 여러 방면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커스터머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어떠한 메모리 사이즈나 구조가 가장 많이 사용될까 이렇게 조사해서 현재로 저희가 28나노 LP 제품에서는 10K 비트의 메모리 덴시티를 가지는 단일 메모리 블락 이것들을 여러 개 놔뒀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 사이클론 5에서는 10K 비트 블락의 메모리 블락을 채택을 해서 구성을 했고요. 더불어서 그 작은 메모리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저희가 DSC 블락의 코에피션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떤 디자인에서 뭐 8비트짜리 한 뎁스의 어떤 메모리 블락이 필요하다, 아니면 2뎁스의 메모리 블락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10K 비트 블락의 메모리 블락을 하나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좀 리소스 면으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는 메모리 블락보다는 약간은 떨어지지만 그런 블락을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로직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M랩 메모리 블락을 그 로코스트 제품에서는 최초로 사이클론 5 제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론 5 FG가 가지고 있는 로직 리소스의 최대한 25%까지 이 M랩 구조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M랩 구조로 변경하는 거는 유저가 직접 내가 이걸 M랩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유저는 그냥 심플한 메모리 뎁스 같은 거를 뭐 HTL이나 RTL 디자인을 하면은 저희 쿼터스 툴이 알아서 배분을 해주는 거죠. 얘가 메모리를 많이 쓰는 디바이스가 로직 같으면은 M10K 블락으로 피팅을 해주고 얘는 뭐 단순하게 8비트짜리 2탭짜리 뭐 메모리 블락이다 이러면 M랩으로 쿼터스 툴에서 자동으로 피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로코스트 제품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사이클론 5 FGA 같은 경우는 로코스트 제품이지만 인더스트리얼 그래서 산업계의 여러 방면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게 포커스를 해서 좀 만든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디자인 시큐리티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 시큐리티를 이용해서 사이클론 5 FGA는 256비트의 AES 인크립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볼레이틀, 넌볼레이틀 키들을 두 가지 다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64비트의 유니크한 그 디바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뭐 아기에 있는 사람이 디자인을 이렇게 빼가지고 유사한 디바이스에게 넣으려고 그랬을 때 디자인 내에서 저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CRC 기능이라든지 온칩 오실레이터, 그리고 템퍼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템퍼링이 감지됐다 이러면 그 현재 디자인을 다 날려버리는, 그래서 유저가 어떤 뭐 악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디자인 그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리드하려고 그러거나 이럴 때 그 내용을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 쿼터스상에서도 컴파일 하실 때 옵션으로 JTAG을 디세이블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옵션이 켜지면 더 이상 JTAG은 핸들링이 안 되고 그 유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익스터널 메모리 그 컴퓨레이션 방식이나 이런 데서만 디바이스가 로딩이 되고 컴퓨레이션이 돼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시큐리티 기능들을 사이클론 5 FGA는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아직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PCI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호스트 프로세서에서 FPGA를 컴퓨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런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하고 컴퓨레이션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CBP라고 그러는데요. 컨피그레이션 비아 프로토콜, 이런 기능을 사이클론 5 FPGA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PCI 익스프레스만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PCI 익스프레스 젠 1, PCI 익스프레스 젠 2, 사이클론 5 FPGA에서는 PCI 익스프레스 젠 2 by 4레인까지 하드 IP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호스트 PC에 이렇게 딱 꽂아서 호스트 PC를 통해서 FPGA를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코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뭐 부가적인 그 PCB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제외할 수 있어서 좀 더 로코스트 제품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5 FPGA가 아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FPGA만요. 그래서 트랜시버가 없는 제품이 있고 트랜시버가 있는 제품이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트랜시버가 있는 제품 중에서도 GX 같은 경우는
3.125기가까지 트랜시버 스피드를 낼 수가 있고요. GT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5기가까지 트랜시버 데이터 레이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프로토콜은 다양하게 이렇게 C-프리, 옵사이, JSD, PCI 익스프레스, 자위, 기가빗 이더넷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각기 다른 데이터 레이트를 가지고 사이클론 5 FCA를 이용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 트랜시버가 나오면 알테라에서는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끝에 있는 디바이스는 못 보셨겠지만 스트라틱스, 스트라틱스2, 아리아, 사이클론 4GX의 5기까지 저희는 한 족보를 가지고 트랜시버를 만들고 거기에서 계속 그 기능의 향상과 그다음에 뭐 파워를 어떻게 하면 세이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일한 족보에 타 벤더들 같은 경우는 제품이 뭐 어떤 제품이 있고 A 제품이 있고 B 제품이 있고 C 제품이 있으면 각각의 제품마다 트랜시버가 IP가 틀린 트랜시버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알테라 같은 경우는 알테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알테라 제품에는 동일한 트랜시버 IP가 제공이 되고요. 단지 퍼포먼스만 5기가까지냐, 10기가까지냐, 20기가까지냐 이렇게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론 5 FG에서는 3기가 트랜시버 채널당 약 77mW 굉장히 로우 파워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5기가 트랜시버 같은 경우는 채널당 88W, 88mW 정도의 채널 파워를 해서 그 경쟁사 대비 굉장히 낮은 낮은 파워 소모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입니다. 저희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는 DDR3, DDR2, LPDDR2. LPDDR2는 기존의 로코스트 제품에서는 제공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이클론 5 FG에서는 LPDDR2도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 물론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가 없는 프로덕트를 선택을 하시면 사이클론 5도 다양하게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 있는 제품, 없는 제품 이렇게 여러분들이 셀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취향에 맞게. 그래서 그걸 선택하시면 소프트웨어 메모리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선택된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와 소프트 메모리 컨트롤러 간, 그 다음에 디바이스 스피드 그레이드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400Mbps의 그 인터페이스에서부터 333메가, 266메가까지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취향에 맞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론 FGA에서가 이제 가장 그 베스트 케이스로 딱 되는 게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사이클론 5 FG 로코스트지만 3.3V IO를 여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IO당 커런트 스트렝스도 16mA까지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그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그 IO들과 다양한 인터페이스들 이런 것들을 IP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드웨어, 싱글 하드웨어에서 그 각각 다른 소프트웨어 IP를 얹어서 싱글 하드웨어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면서 본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 또한 40% 기존 대비 낮아졌기 때문에 커스터머가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제한된 그 파워 버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도 뭐 보통 저희가 모든 FPGA 제품군들이 15년 이상을 그 커스터머에게 처음 출시돼서부터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EOL과 같은 어떤 이벤트에 걱정 없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사이클론 5의 디바이스 패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로직 엘리먼트와 그 디바이스 제품군들을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는 파트 넘버,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더 붙는데 패키지 타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스피드 그레이드가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파트 넘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필요한 어떤 요구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CI 익스프레스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사이클론 5E 베리언트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PCI 익스프레스 필요하고 트랜시버도 5기가 이상 필요하다. 그러면 사이클론 5 GT 제품군 중에 맞는 로직 사이즈와 메모리 사이즈를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사이클론 5 FPGA는 거의 모든 제품이 각각의 베리언트마다 핀 마이그레이션이 아주 작은 디바이스부터 제일 큰 디바이스까지 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하드웨어를 구성하시고 나서 어플리케이션 따라서 디바이스만 변경을 하시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한 하드웨어 내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핀 마이그레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그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이클론 5 다양한 그 세 가지 제품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저가로 사이클론 5 FCA 이밸류에이션 키트들을 세 가지를 준비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처음에 디자인을 하기 전에 이런 사이클론 5 디바이스들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키트를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뭐 커스터머의 디자인에 맞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들을 직접 디자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원해드리고 있는 엑시오스에 많은 분들이 그 엑시오스에 그 기술 전하는 분들을 접해 보셨을 텐데 그분들을 통해서 데모라든지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의해 보시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데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사이클론 5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음부터는 저희 그 CPLD 제품, 그래서 맥스5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스5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로코스트입니다. 그래서 1불도 안 되는 가격으로 디바이스 가격을 시작하고요. 그렇지만 로코스트에도 불구하고 할로겐 프리 패키지를 모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또한 247메가 정도까지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맥스2 제품 같은 경우는 FPGA의 아키텍처를 유사하게 따왔지만 내부에 그 플래시 공정을 사용해서 외부에 컴퓨레이션 할 수 있는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싱글 칩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CPLD 제품군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한 덴시티와 패키지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장점이 파워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타사들의 그 쿨러너라든지 마크 엑소 이런 디바이스들과 파워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약 50% 정도의 파워 세이빙을 맥스5 디바이스에서는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맥스5 제품은 이렇게 7가지의 맥스5 제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로직 덴시티와 그 다음에 마크로셀, 저희가 이제 CPLD 같은 경우는 마크로셀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7가지 종류의 덴시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온도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더스트리얼 표준 온도 범위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디드 온도 범위까지 맥스5 디바이스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도에서부터 플러스 125도까지 맥스5 디바이스가 커버를 하고 있고요. 패키지도 다양하게 가장 작은 M64 패키지 같은 경우는 4x4 패키지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핀수가 많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9x19의 그 파인 BGA 타입의 맥스5 디바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5가 사용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예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I/O 익스펜션이나 그다음에 I/O 브릿지. 그래서 프로세서나 이런 데서 I/O 아이스케어시 같은 경우로 굉장히 뭐 100개나 뭐 굉장히 많은 I/O들을 요구할 때 프로세서와 맥스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아이스케어시나 SPI로 통신을 하면서 요 안에 로직으로 I/O 익스펜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인터페이스 구조를 만들어서 I/O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브릿지 기능.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기능과 저희가 맥스5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노트가 한 2가지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터 컨트롤 쪽에 PWM 제어하는 거라든지 디스플레이 쪽, 뭐 TFT LCD를 컨트롤하는 거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모터 컨트롤 쪽에서도 맥스5 디바이스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낮은 코스트와 낮은 파워 소모량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그 차기 CPLD 로코스트 제품으로 나온 CPLD 제품군인데요. 사실 여기는 제가 장표를 한 장만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 차기 CPLD 제품은 구성이 FPGA 커스터머가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FPGA에 대한 조금 더 그 맥스5보다는 하이 퍼포먼스,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 예를 들면 뭐 PLL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하고 싶다든지 맥스5 같은 디바이스에서요.
그러면서 로코스트에 로파워 그런 요구하고 그 다음에 CPLD가 가지고 있는 외부의 컴퓨레이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싱글 칩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TSMC의 55나노 프로세스 공정을 이용해서 저희가 차년도에 새로운 제품, 그 CPLD 제품이지만 FPGA의 로코스트 FPGA 기능을 다수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뭐 이름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곧 저희가 요 차기 로코스트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